get the impression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상을 받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상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절,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절을 우리 동격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 동격의 대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인상의 내용이 뭐냐면 there's quite a shopping match. shopping match라고 하는 게 서로 막 밀치는 이런 경쟁, 이런 거거든요. 서로 막 밀치는 경쟁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뒤에 ing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니까 going on up there, 저 높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서로 막 밀치는 경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인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들어가서요, 이 나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어휘의 적절성 파악 유형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The average tree. 자, 보통의 그 평균적인 나무들은요. grows,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을 시키는데 its branches out. 자기의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뻗고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뭐 할 때까지 그렇습니까? It encounters the branch tips. 그 나뭇가지의 끝을 encounter, 딱 맞닥뜨릴 때까지 그렇대요. encounter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를 마주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누구의 나뭇가지 끝이냐면 of a neighboring tree. neighboring tree니까 이웃하는 나무, 옆에 서 있는 나무죠. 같은 height, 높이에 옆에 서 있는 나무의 그 나무 끝이랑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까지 그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뻗고 성장을 시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무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가지를 뻗고 여기 이제 또 다른 나무가 있고 얘도 이렇게 가지를 뻗는다면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 여기까지만 얘가 나뭇가지를 뻗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t doesn't grow any wider. 그거보다 더 넓게는 가지를 뻗지 않는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the air and better light in this space. 자, 이 공간에 있는 공기라던가 더 나은 빛이라던가 하는 것이 are already taken. 이미 다 차지가 되어버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얘가 욕심을 부려서 에잇 하고 여기까지 뻗어간다 할지라도 이 위에 더 좋은 공기와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은 얘가 다 차지했으니까 굳이 거기를 욕심내고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나무의 가지 뻗기에 대해서 관찰된 내용을 우리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However, 하지만 it heavily reduces, reinforces the branches it has extended.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이렇게 꾸미니까. 하지만요, 그 나무가 상당히 자기가 extended, 뻗는 그 가지를 갖다가 더 줄일까요? 강화할까요? 자, 뒤를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get impression,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래요. 아까 봤던 그 동격절이잖아요. 어떤 인상을 받게 됩니까? 아, 저 위에서는 아마 서로 막 밀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나나 보다 라는 인상을 받게 된대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실제로는 딱 맞닿으면 이제 더 이상 잘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오, 쟤네끼리 막 밀치고 싸우나 봐 라는 인상을 받잖아요. 나뭇가지를 줄였으면 그런 인상이 안 들었겠죠. 굵기가 굵어지니까 아, 서로 밀치는 경쟁을 하나 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reinforces the branches it has extended. 그 뻗은 가지를 강화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서로 여기까지만 잘하는데 막 이게 이렇게 강화가 되니까 마치 둘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But, 하지만 a pair of true friends, 이 한 쌍의 진짜 친구, 이 나무는요, is careful, 아주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Right from the outset. 우리 outset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부터 둘이 굉장히 조심을 한다는 겁니다. Not to, 뭐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합니까? Grow overly, 지나치게 어떤 가지를 갖다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In each other's direction, 서로의 방향으로 어떤 가지를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우리 slender라고 하면 아주 가는 거고요. thick 이라고 하면 아주 두꺼운 거죠. 서로 조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굵은 가지를 제 쪽으로 뻗어서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조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 여기는요, 쌤, thick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The trees don't want to take anything away from each other. 얘네들이 true friend라는 표현까지 앞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이 나무들은 사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빼앗고 싶어 하지 않아요. And so, 그래서 they develop sturdy branches. 자, 그럼 이제 굵은 가지는 어느 쪽으로 뻗겠어요? 이런 튼튼한 나뭇가지를 갖다가 발달을 시키는데 only at the outer edges of their crowns. 이 crow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왕관, 이 윗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꼭대기 부분에 있는 outer edges, 바깥쪽 가장자리를 향하는 요 나무들만 아주 sturdy, 튼튼한 나뭇가지를 발달을 시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굵은 가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쪽 바깥쪽을 향하는 요 부분만요. sturdy branches, 이 튼튼한 가지를 밖으로 키운답니다. 배려심이 정말 엄청난 거죠. That is to say, 즉 다시 설명을 하자면 only in the direction of non-friends, 친구가 없는 쪽, 이쪽을 향해서만 이렇게 굵은 가지를 발달을 시킨다고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Such partners are often so connected. 자, 얘네들이 너무나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at the roots, 그 뿌리 부분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that, 그래서 심지어는요 sometimes they even die together, 같이 죽기까지 한답니다. 운명 공동체잖아요. 삶을 같이 할 정도로 얘들은 이렇게까지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 loosely connected, 그냥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죽음까지 같이 하진 않겠죠. tightly connected,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뭘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 tightly를 골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웃하는 나무들은 어때요? 끝없이 가지를 욕심사납게 뻗는 게 아니라 가지 끝이 만날 때까지만 가지를 뻗어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성장을 위해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얘들은 사실은 진짜 친구 관계, 동반자 관계고 서로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하고요. 그리고 뿌리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실제로 이 작년의 연계교재도 그렇고 이 나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마냥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얘들도 굉장히 서로 간에 끈끈하고 굉장히 능동적인 애들이다. 그래서 저쪽에서 막 자기 나뭇가지 많이 뜯어먹는 포식자가 오면 막 이 뿌리망을 통해서 연락을 준대잖아요. 야, 지금 온다. 빨리 독 뿜어라. 막 이렇게 하면 동시에 독을 내뿜기도 하고 얘들이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멋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죽는데잖아요. 심지어.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 자,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요. 적중예감의 이 부분만 체크하려고요. 일단은 순서 문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죠.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반대로 가는 류의 글들, 이런 거 순서 문제 내기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A 단락은 이렇게 가지가 닿으면 더 이상 저쪽으로까지 자라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 A 단락 끝에는 서로 뭔가 경쟁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하지만 얘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C 단락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운명 공동체이다, 뭐 이렇게 가는 글이니까 구조 잘 봐주시고요. 특히 이 4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위치 문제로 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무 얘기랑 동물 얘기 나올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넘어갈 거고요. 자, 얘는 이 짧긴 한데요. 좀 구문이 재밌어서요. 우리 영어에서 이제 동사로 빵 시작하는 거 뭐라 그러지? 명령문이라고 하죠. 해석은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문 뒤에요. and가 나오면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or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ose hold on that. 원래 hold, 쥐고 있는 거를 lose, 놓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놓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You will find. 목적어가 보어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래요. 그래서 우리 find는 목적어가 보어하다고 생각하다, 알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distractions라고 했는데 distractions는 뭐냐면 그 주의
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 distracting은 어떤 거예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딱 집중하고 있는 것을 놓치세요. 한번 놓쳐보시면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요. distractions.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더 산만하게, 더 정신사납게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읽으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가봐요. 자, 9강의 8번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The amount of information. 자, 정보의 양이랍니다. 자, 뒤에 ing가 분사니까 명사 꾸며주겠구나. Entering our consciousness at any instant. instant가 순간이니까 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 이것이 is referred to as.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A is referred to as B. A가 B라고 불리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에 들어오는 이 정보의 양이 뭐라고 불리운다는 거예요? Our cognitive load. 우리의 인지 부하다라고 이렇게 불린다는 겁니다. 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의식이 있고요. 우리의 의식으로 뿅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의 양을 갖다가 인지적인 부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네. 자, 이때 부하라고 하는 거는 넌 내 부하야 이게 아니고 과부하 걸리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부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일종의 용어 설명, 배경 같은 걸 설명을 좀 해줬어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When our cognitive load. 자, 우리의 이런 인지적인 부하가 exceeds. 이게 이제 초과하고 넘어서는 거잖아요. The capacity of our working memory. 우리 어떤 작동 기억의 capacity, 수용량, 능력입니다. 이 수용력을 갖다가 넘어서게 됐을 때 our intellectual abilities,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요. take a hit, 히트를 얻는다니까 히트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이 인지적 부하가 뭐를 초과해버려요? 우리의 어떤 작동기억, 여러분이 지금 작업기억 이게 뭔지 잘 모른다 치고 어쨌든 우리 뇌에 뭔가 기억이잖아요. 우리 뇌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보다 얘가 더 크면 쌤, 우리의 그러니까 기억의 능력보다 이 인지적인 부하가 더 크면 그러면 당연히 고장이 나겠죠.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세요. 4인승 이렇게 써 있는데 8명 어치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지금 인지적인 부하가 이 수용량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working memory라고 하는 말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어떨 때는 우리 교재에서 작동기억 이렇게 번역을 해놓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작업기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기억이 무조건 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 전화번호를 불러줬어요. 1123에 1357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막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아까 뭐였더라? 잊어버리죠. 이거는 아직 기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의 그 워킹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약간 이건 임시적이에요. 주기적으로 금방금방 지워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그럼 우리가 몇 년 지나서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추억 이런 게 다 이제 롱텀 메모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수용력을, 이 능력을 초과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당연히 능력을 초과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인지 능력이 타격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한 1번은 지금 맞는 내용일 거고 논리적으로. 자, 계속 볼게요. information zips 그랬는데 이 zip이라고 하는 게 쌩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막 미국 국립공원 이런 데 큰데 보면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사람이 여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으악 하고 내려가는 거 이렇게 보셨어요? 이거 짚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타고 달린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가 쌩하고 into and out of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한다고요. 그럼 지금 정보가 굉장히 출입량이 많은 거죠. 앞에 말로 바꾸면 지금 뭡니까? 인지적 부하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so quickly, so랑 짝을 이루는 찾았어요? 그렇지.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너무나 빨리 왔다 갔다 해서 we never gain a good mental grip on it. 원래 grip이 움켜쥐는 거니까 여기서는 파악을 하는 거겠네요. 우리가 제대로 그 정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 인지적인 부하가 우리의 능력을 초과했다더니 여기서 너무 정보가 빠르게 들락날락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선택지 2번도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그러면 인지적 능력이 하락한다라고 했잖아요. 타격을 입는다라고 했죠. 여기선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which is why, 바로 그게 이유인 거예요. You can't remember what you went to the kitchen to do. 여러분이 부엌에 뭘 하러 갔었는지를 기억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너무 정보가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내가 여길 왜 왔지? 막 이렇게 이게 잘 정보 파악이 지금 안 되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냥 혹시 꼼꼼하게 공부하는 애 있을까 봐 what you went 이상합니다. 이러지 말고, 자, 하다, 이 do의 목적어에 있던 what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The information vanishes.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하기도 전에요? Before we had an opportunity. 우리가 기회를 갖기도 전에요. 자, opportunity란 단어는 투부정사 수식 엄청 좋아한다 그랬죠. To transfer it. 여기서의 it은 정보가 될 테니까 이 정보를 갖다 transfer 어디로 넘겨줘요? Into our long-term memory.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겨줄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럼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서, 그래서 아직 안 끝났구나. Weave it into knowledge. 우리 weave라고 하면 시실, 날실 이렇게 엮어서 짜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지식과 함께 엮일 수 있는, 즉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체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럼 롱텀 메모리로 못 가고 작업 기억에서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쌤, 이거 vanishes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인지적 능력에 타격을 입는다 그랬으니까 정보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네. 잘했어요. 자, we remember less. 그러니까 우리가 덜 기억하게 되겠죠.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그랬는데, 얘도 능력이란 말도 투부정사 수식 엄청 좋아해요. To critically and conceptually strengthens. 자,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conceptually니까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이 능력이 strengthens, 더 강화됩니까? 아까 인지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면서요. 그럼 사고력도 약화가 되겠지. 지금 4번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strengthens가 아니라 약화가 된다라는 의미로 weakens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An overloaded working memory.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과부하가 걸린 작동 기억이라는 것이요. Also tends to,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increase our distractedness. 자, distractedness라고 하는 게 이제 주의 산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 산만을 더 심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제 앞에서는 뭐 기억력이 떨어지고 장기 기억으로 안 가고 이제 이런 인지적인 타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얘는 살짝 좀 포커스가 다르죠? 얘는 어디로 갔어요? 이제 무슨 얘기로 넘어갔어요? 주의 집중에 대한 이야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산만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과부하가 걸리면 주의 산만 이런 게 생기지? After all, 결국은 as 뭐뭐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neuroscientist는 그 신경과학자죠. 이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we have to remember, 우리는 결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What it is we are to concentrate on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물어볼 때 그게 뭐야? 이럴 때 what is it?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얘는 물음표 달린 진짜 의문문이 아니고 지금 remember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가 된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거를 기억을 해야만 해요.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 나 이거 집중할 거야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lose your hold on that, 거기에 대한 홀드를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 집중해야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istractions, 여러분의 그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더 정신사납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게 더 정신사납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걸요? 지금 완전 쉬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이거 푸는데 완전 쉬워. 막 1 더하기 1 이런 거예요. 막 카페가 엄청 소란스러워요.
아, 상관없죠. 이게 1 더하기 1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가뜩이나 너무 어려워. 지금 막 정보가 여기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 웃고 그래요. 그럼 갑자기 그게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래요? 아, 지금 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나의 집중을 갖다 방해하는 것이 더 정신 사납게 느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인지적 과부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주의 집중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인지부하라고 하는 거 의식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이야기하고요. 인지부하가 작동 기억 능력보다 더 큰 거, 이러면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고, 이게 우리 지적 능력에 타격을 준다라고 얘기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타격을 줍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하고 비판적, 개념적 그 사고를 하지 못하고요. 주의 산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 일단 인지적 능력이 타격을 입는다고 쫙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빈칸을 주면 밑에 걸 보고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빈칸도 괜찮고 순서를 생각을 해보자면 막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이 A단락, 그 다음에 뭐 기억도 안 나고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고 하는 단락이 이제 B단락,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의 문제를 이야기한 단락이 C단락.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글의 순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인간의 기억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은 이제 평가원에서도 좋아하는 소재니까 꼭 이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